고수 창업자는 차라리 한 돈 3억 예산 잡아가지고 제일 좋은 자리 들어가서 오토로 돌리세요. 거기 전문적인 인력들을 기계처럼 계속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창업이 커피 창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필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망하는 커피숍이 이렇게 많음에도 왜 계속해서 커피숍이 늘어날까? 커피숍 창업을 왜 계속할까? 이 주제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봤는데 커피 프랜차이즈가 더 많더라고요. 프랜차이즈 치킨 브랜드보다. 10년 전만 해도 사실 치킨집에 비해서 3분의 1도 안 됐을 거예요. 커피숍들이. 근데 이젠 프랜차이즈 기준 치킨집 개수를 넘어갔고 프랜차이즈 커피숍 숫자만 전국에 3만 개랍니다. 이게 정상적인 현상인가? 그러면 커피숍을 왜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보고요. 왜 커피숍으로 그렇게 망하는데도 계속해서 오픈을 하게 되고 죽지 못해 문 열어놓고 사는 사람, 그렇게 허송세월을 하는 커피숍 사장들이 많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게 일단 좀 만만하게 1인하고 2인이서 창업을 할 수 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남의 집 일 하는 것보다 그저 자신이라면서 내 인건비 가져가는 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인건비 가져간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 그것 때문에 적은 수익이라고 해도 그 적은 수익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모른 채 커피숍 창업을 단행합니다. 용기 있게.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겸손한 자기 인건비를 가져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딱 1년만 있으면 알게 됩니다. 자기 인건비를 가져가는 시간도 고작 1년 남짓. 그 시기가 지나면 본인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꾸준히 입점하게 되고요. 그 수요가 있는 곳은 프랜차이즈 또한 바로 들어옵니다. 그 상태에서 피벗이 안 되는 초보 창업자는 그저 무임 노동으로 가게를 유지하는 무늬만 자영업자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창업 준비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스타 자격증. 창업 준비가 어떻게 자격증 준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창업을 해야 돼. 내가 커피숍을 해야 돼. 그럼 갑자기 뭐 바리스타 학원 가서 배우고 정부에서 바우처 같은 거 주면 공짜로 국비로 다 받을 수 있다. 그걸 배우고 나면 어쨌든 자기가 연구하고 배운 것들을 써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커피숍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썼어. 이런 시간에 대한 매몰 비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에 쓰는 세월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매몰 비용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다른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고 그 창업만 생각하게 되는 거야. 커피숍 하기로 했으니까. 국비 지원 거의 뭐 10년 전에나 통했던 그런 바우처를 통해 가지고 발품 팔아서 교육받고 창업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죠. 커피숍은 장사인데 장사를 모르고 커피만 알고 창업을 한다? 이 무슨 해괴한 일입니까? 세 번째는 낮은 창업 비용을 들 수가 있는데 생존하기 위한 창업이 아니라 창업을 위한 창업.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창업 비용으로는 그냥 일반 식당 차리기도 버거워요. 식당은 기본적으로 사전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아요. 주방공사, 덕트공사 이런 공사 비용도 많이 들고 조리를 위한 기자재 비용, 기물 비용도 많이 들죠. 근데 커피숍은 주방공사, 덕트공사 필요 없고 기자재도 많지 않고 그마저도 뭐 할부로 가능하고요. 인테리어 비용도 그래서 적게 들어요. 기물 비용도 안 들죠. 접시나 컵 이런 것도 필요 없잖아요. 다 일회용품 쓰면 되니까. 그래서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도 4, 5천만 원이면 오픈이 가능한 겁니다. 거기다가 여기저기 개인집들은 셀프 인테리어를 했다. 이런 것들 유튜브 보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럼 본인들도 소자본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커피라는 게 특별한 음식이 아니잖아요. 늘상 먹는 아이템이고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아이템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단가가 좋아서 적은 고객으로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닌데 시설비보다 사실상 점포 비용에 돈을 많이 써야 되는 아이템이란 말이에요. 자리가 좋아야 된다고. 시설비는 5천만 원 들어도 자리에는 2억 이상을 써야 되는 그런 업종이란 말이에요. 서비스의 차별화가 크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백다운커피 커피 퀄리티가 차이가 납니까? 서비스의 차별화가 없으면 상권 입지가 엄청나게 좋아야지 그나마 먹고 사는데 시설비가 창업 비용인 줄 알고 자기가 가진 진짜 알량한 그 창업 비용으로다가 권리금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그런 데다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폭망을 하는 겁니다. 최소 보증금 5천에 권리금 1억, 1억 5천 이런 곳에 창업해야 될 아이템을 아무것도 모르는 이 초보들이 진짜 어정쩡한 상권, 어정쩡한 입지 그렇게 들어가서 초창기에 그냥 반짝 새로 생겼으니까 뭐 그 동네 사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들렸다가 그렇게 창업해서 빛의 속도로 망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하니까 망해지지도 않아. 이건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안 버는 것도 아니고 지금 커피숍에 혼자 앉아서 하루 종일 멍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보 창업자는 커피숍 하지 마세요. 고수 창업자는 차라리 한 돈 3억 예산 잡아가지고 제일 좋은 자리 들어가서 오토로 돌리세요. 계속 거기 전문적인 인력들을 기계처럼 계속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창업이 커피 창업입니다. 그러니까 초보 창업자라고 한다면 특히 창풀 구독자라고 하신다면 커피를 배우지 말고 장사를 먼저 배우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창업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창업으로 선택을 하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한 사례가 또 창풀 카페에 또 여러 개가 있으니까 지금 초보 창업자들이 어떻게 해서 1억 미만으로 되는 돈으로다가 인건비 플러스 알파를 가져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도 하시고 장사부터 배우고 그 다음 업종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창업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풀직이었습니다.